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정영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땅심과 식물 건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로 땅심이 좋으면은 농사가 잘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땅심에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심이 좋아야 튼튼한 작물이 나온다는 것은 뭐 잘 아시겠죠.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에 잘 견디내기 위해서는 뭐 음식도 많이 잘 먹고 몸도 튼튼해야 되고 또 백신도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시영 박사님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분은 이제 우리 건강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한 내용 보면은 우리 인체 면역의 70%는 장에서 만들어진다 하고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은 한 2400년인가 500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10년 동안 연구에 의하면은 실제로 우리 질병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세계적인 학자들에서 증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치매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살이 찐 사람과 이 건강한 살이 안 찐 사람들의 장 속의 미생물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속속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는 인체 내에 있는 장 속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사업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 몸에서 장이라는 역할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내보내는, 배설물을 내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식물에서는 이 작용을 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뿌리죠. 그래서 뿌리에 있는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식물이 병해충에 강해지는 면역 물질을 내놓고 한다라는 게 최근에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미생물 백신 역할을 하게끔 지금 활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땅 속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땅 속에는 아주 많은 미생물들이 있죠. 근데 이 미생물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현미경으로 보는 소위 이제 마이크로메타, 그러니까 0.1m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이하되는 그런 이제 이 작은 생물을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맨눈으로는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해서 100배, 200배, 400배, 1000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봐야 봅니다. 봐야 이제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땅 1g당 뭐 10억, 100억 마리에서 심지어는 1조 마리 이상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뭐 뿌리와 같이 공생을 하는 공생균도 있고, 우리 인간의 장 속에 사는 것처럼 식물 뿌리 조직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내생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생물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그 인간에게 유익한 좋은 미생물이 있고 또 나쁜 미생물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미생물 종류는 뭐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그 다음에 뿌리에 혹을 해서 이제 일으켜 가지고 혹을 만들게 해서 질소고정하는 그런 좋은 뿌리 혹 세균도 있고, 또 뭐 대비에 많은 그런 방생균도 있고, 또 병을 일으키는 선충, 병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미생물들이 나쁜 미생물들은 예를 들어서 뭐 병을 일으키는 뭐 모자이크병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역병, 탄저병, 또 뭐 시드름병,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그 나쁜 병균들이 있고, 또 이제 선충이 들어가서 흙 속에 병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천천히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속 미생물이 왜 중요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땅심이 좋은 곳, 뭐 흙이 좋은 곳 이런 데는 지렁이가 많이 돌아다닌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 역할은 흙 속에 들어있는 그런 유기물을 먹고 그거를 배설을 해서 내놓죠. 그런 와중에 이 지렁이가 다니면서 흙 속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토양 내에 공극이 형성이 됩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렁이가 먹고 내놓은 것을 우리가 지렁이 분변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지렁이 분변토는 여러 가지 또 좋은 작용이 있고, 그래서 지렁이 분변토가 또 비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곰팡이가 있는데,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 곰팡이의 주 역할은 흙 속에 있는 그런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해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걸 우리가 이제 곰팡이의 균사체라고 부릅니다. 균사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이제 그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곰팡이 외에 또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흙 미생물 중에서 가장 숫자로 보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이 좋은 환경에 오면은 막 급하게 증식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또 보면은 이 곰팡이, 세균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거를 먹이 삼아서 살고 있는 미소벌레가 있습니다. 미소곤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마늘 재배할 때 보면 뭐 고자리 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구더기 뭐 벌레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끼 알을 놓으면은 그 알이 부화돼서 이제 애벌레가 되고 성충이 되는데, 이것들이 뿌리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자라고 또 이런 미생물들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증식을 하고, 그래서 토양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생태계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 유기물이 분해돼서 이 곰팡이나 세균에서 분해돼서 영양분으로 돌아가죠. 원래 영양분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게 비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논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논의 유기물이 뭐 한 3.5%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그 질소 양으로 따지면은 한 8%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적게 줘도 되고 그런 거죠. 유기물 많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흙 속에 있는 많은 이런 미생물들이 병해충 저항성을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생물이 들어가 가지고 식물 뿌리와 작용을 해서 이제 백신 맞는 것처럼, 식물이 백신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식물의 저항성 또는免疫성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미생물들은 항생물질을 분비를 하죠. 병균 억제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벌레를 죽이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항생물질은 뭐 여러 가지 항생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세균용으로 그 농업에 쓰고 있는 아그리마이신이나 뭐 스트ep토마신 이런 것들이 항생물질이고, 또 들어보시겠지만은 친환경 뭐 살충제 BT제라고 하는 것도 그 세균이 내놓는 이 단백질입니다. 그런 단백질을 이제 이런 많은 미생물들이 만들어내죠. 이제 그리고 또 어떤 그 미생물들은 식물 생장 호르몬을 내놓습니다. 뭐 식물 생장 호르몬은 옥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과수에 그 처리하는 호르몬이 지베레린이 있죠. 이 지베레린이라는 거는 원래 그게 그 벼에 보면은 키다리 병균이라고 있습니다. 벼 이제 모종을 키우거나 해놓으면은 모종 키울 때 키가 커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키다리 병균인데, 그 키다리 병균이 푸자리움이라는 그 푸지쿠라라는 그 곰팡이가 지베렐린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니까 키가 아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이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참 오래전에 일본 학자가 뽑아내 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게 지베렐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또 활용을 하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미생물들과 지렁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복합 생태계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유기물을 내묘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이제 그 소위 우리가 떼알 구조라 그럽니다. 떼알 구조. 그래서 그 흙이 원래 아무런 미생물이 없으면은 흙 자체가 마치 시멘트 가루처럼 퍼석퍼석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미생물이 없는 상태로는 한 몇십 년 놔둬도 계속 흙이 입자가 완전 시멘트 가루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미생물들이 자라게 되면은 미생물이 자라면서 내놓는 여러 가지 유익한 물질들이 많이 있죠. 그 물질들 때문에 그 흙 입자가 아주 보들보들해지는 그런 이제 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밭을 개척한다 그러면 산을 깎아서 이제 밭을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는 흙이 뻘겋습니다. 뻘건데 그 뻘건 흙은 입자 자체가 보면은 그냥 이게 보들보들하지도 않고 그냥 모래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다가 농사를 오래 짓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지면은 아주 보들보들한 흙이 되는데, 그 보들보들한 흙 질감을 내는 그걸 우리가 이제 미생물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떼알 구조가 형성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떼알 구조가 만들어져서 소위 토양의 성질이 좋아졌을 때 이게 우리가 땅심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심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 지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력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